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전소 중에 하나인 자곡동 수서충전소 부지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좀 알아보겠습니다. 택시TV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택시TV 진장환입니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강남복지충전소가 경매에 나온 경매 통지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매 사이트에서 경매 사건 검색을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사건 번호 2020 타경 101165 그리고 사건명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일자 2020년 2월 10일입니다. 그리고 경매 금액은 202억이 청구 금액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 청구한 사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폴사인의 2원 되겠습니다. 2원에서 경매 신청을 넣어서 지금 현재 강남 충전소는 임의경매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소충전소의 등기부등본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이유는 권리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번 체크해보자 함입니다. 그 권리관계를 좀 해보면, 그러면 채권자는 주식회사 이원으로 돼 있고, 그리고 중앙지법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의경매가 2020년 2월 10일부로 경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압류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국민건강보험단 이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저당권을 놓고 보면은 지금 이원에 240억이 등기가 돼 있고, 근저당권이 아까 지금 보셨듯이 240억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 서울 개인택시 복지법인에서 전세권 설정으로 100억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전세권 설정을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서울 개인택시 조합이 아마 한 100억 정도, 100억 원 안쪽의 금액을 빌려서 쓴 거. 제가 생각할 때는 저것은 아마 전세자금 대출, 그러니까 100억을 전세금을 대출받아서 집어넣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등기부등본상에 보면은 340억의 권리관계가 펼쳐져 있고, 그 340억 중에 240억은 이원이 먼저 잡아놨고, 그리고 100억은 전세권 설정으로 우리 개인택시 조합 복지법인이 전세금으로 집어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240억 중에 200억이 들어왔으니 감정가가 300억, 둘이 합쳐서 300억이 넘어가게 되면 아무런 문제 없이 낙찰가가 300억이 되면 아무 문제 없이 200억은 이원에서 가져갈 거고, 100억은 우리 복지법인에서 가져와서 정리를 하면 끝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해피한 케이스고요. 만약에 감정가가 얼마가 나오든 간에 낙찰가가 300억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원에서 먼저 200억을 가져가고 나머지 우리 전세권 금액 100억 중에서 이제 떨어지는 만큼, 낙찰가에서 떨어지는 만큼 금액은 손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개인택시 조합에서, 개인택시 복지법인에서 손해를 봐야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낙찰가가 얼마로 떨어질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감정가가 한 260억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매가 진행이 돼서 감정가보다 높게 쓰는 경우는 아파트 이외에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못 본 듯 싶고요. 그래서 주유소 부지가 감정가보다 높게 나오는 케이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감정가보다 높게 나와서 300억이 된다면 충분히 우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 거고, 권리관계를 보면 만약에 300억 밑으로 떨어져서 뭐 200억 또는 뭐 200, 한 2, 30억 정도 하면 300억에서 220억으로 됐다면 그 권리관계에 의해서 300억을 물어줘야 되는데 나머지 80억은 서울개인택시조합복지법인에서 손해를 봐야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상당히 위험수위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가 그리고 낙찰가가 얼마가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이런 권리관계 또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서울개인택시조합복지법인은 3월 27일 날 주주총회를 한다고 이미 고지를 좀 보냈습니다. 그 고지 통지서로 주주총회 안내를 좀 살펴보면 그 제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그래서 일시는 2020년 3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회의 목적에 대한 부분들은 영업보고 및 감사, 영업보고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제는 이제 넣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임의경매가 진행이 됐다는 부분들을 보고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감사보고도 분명히 넣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글쎄 뭐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그리고 잉여금 처분 계산서 승인의 건, 그다음에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그리고 임원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안건으로만 놓고 본다면 충전소 복지법인은 본인이 들어가 있는 임대 충전소가 경매로 지금 존폐 위기가 있는데 정관을 개정하겠다. 그리고 임원들의 보수를 올려주겠다는 얘기겠죠. 이걸 뭐 내리는데 주주총회들한테 이렇게 주주총회에서 허락을 맡을 이유는 없다고 보고, 글쎄요. 이제 주의해서 볼 부분들은 이겁니다. 재무제표 상태, 영업보고할 때 경매권을 이야기할 거냐, 안건으로 다뤄서 보고를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그 다음에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어떤 건이냐.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찾아요. 주의해서 볼 점들을 좀 살펴보면,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업보고면에서 과연 주유소, 강남충전소가 경매 처분된 것을 주주들에게 보고할 것이냐, 보고 안 할 것이냐, 이 부분 하나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1호 안건 같은 경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2호 안건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3호 안건, 정관 일부 개정 변경의 건이 어떤 건이냐를 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관 변경을 보면 사업 목적 자체를 좀 바꾸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 자체를 몇 가지를 좀 추가하는 듯 싶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주식에 대한 지금 현재 발행한 주식 총 숫자보다 2배를 늘리겠다. 여기에 보면 총수 증가로 자본금을 좀 확대하겠다. 근데 글쎄요, 제가 볼 때 이게 주식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회사 가치 성장을 대비해서 뭐 주식을 좀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좀 하나 있고,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하나 뭐냐 하면은 보시면 스톡옵션을 넣어놨습니다. 스톡옵션이라는 것은 이제 임원진들이 또 임직원들이 경영을 잘하면 주식으로 먼저 줘놓고 나중에 주식 가치가, 회사 가치가 올라가면 팔 수 있는 권리를 줘서 경영성 목표의 동기를 부여하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식 매수 선택권에 지금 현재는 없지만 신설을 하겠다라고 지금 복지법인이 정관 개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안에서는 골마 터져서 본인들이 임대한 충전소가 경매로 나가서 몇백억을 지금 몇백억짜리 경매가 들어와 있고 몇십억을 손해 보느냐 마느냐인데
그 직원들이나 아니면 임원들 보수 올려주고 그 다음에 스톡옵션 이야기할 때가 아닌 듯 싶은데 왜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시는지, 이것들을 주주들한테 알려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건 또 안 좋은 건 뒤로 쏙 빼놓고 본인들 좋은 것만 얘기하시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철희 전 이사장이 임명한 그 복지법인 대표와 부대표의 행태나 아니면 행동을 보면 그렇게 썩 믿음이 좀 안 가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그 주주총회에 참석하시는 조합원님들은 좀 감시의 눈을 좀 제대로 좀 부릅뜨고, 그 경매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스톡옵션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기상조인 듯 싶다. 그래서 그 의결을 안 해주심이 마땅하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는 판국에 주식을 늘려서 지금 현재 발행한 주식도 다 소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번에 배당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배당금이 없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도 임직원들 배불리는 행태는 맞지 않지 않나, 그건 잘못된 방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서울 개인택시 복지법인 주식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주의 깊게 강남 충전소의 경매 상황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택시TV 진정환이었습니다.